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메디칼 클리닉의 신철화입니다. 최근 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담석증,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담석증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합병증을 유발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인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광주 CT병원 외과 전문의이신 배문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나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림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돌이 뭐 굉장히 크고 네. 개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담석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담석증이라는 것은 간이나 쓸개즙이 흐르는 길을 담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작은 돌들이 생겨서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담석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에서 2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인데 반면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흔히 모르고 그대로 지내시는 분도 많은 병이 바로 이 담석증입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소화액의 일종인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위죠? 네, 이 네네. 아래에 있는 것이 위입니다. 네네.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은 일시적으로 담낭, 즉 쓸개 주머니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담낭에 있는 쓸개즙은 아래 담도라고 하는 쓸개물 내려오는 가는 길을 따라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돼서 특히 지방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담도 그리고 담낭에 생기는 결석이 바로 담낭결석 혹은 담도결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담석이 쓸개물이 흘러가는 길 중간에 어디선가 생겨가지고 그 흐름을 막게 되면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 1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네. 연간 담석증에 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약 6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대략 10명에서 2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서양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버금가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해버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면은 아마 저도 혹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각 증상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보통 그 수술을 해보시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뭐 상당히 크고 네. 개수도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돌이? 돌의 개수를 따진다면 단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십 개 혹은 1000개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돌은 수술에서 실제로 나온 돌입니다. 네.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한 개만 그 담낭 쓸개 주머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나온 담석입니다. 쓸개 주머니 안에서 그게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의 쓸개 주머니 안에서 나온 돌입니다. 약 40, 50개 이상 돌이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12지장 안으로 쓸개즙을 이렇게 짜주게 되면은 음식에 섞여서 그것이 바로 변색도 아마 쓸개즙 때문에 그런 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사람이 흰 쌀밥에 흰 두부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변은 황갈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십이지장에서 담즙이 섞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노란빛을 띠게 되는 원인이 네네.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같은 쓸개 안에서 돌이 생겼다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담석이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가느다란 관, 즉 담관을 타고 내려와서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경로에서 담즙의 구성 성분이 굳어져서 생긴 것이 바로 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런 담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담석의 하나인데요. 색깔이 상당히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 담석은 생긴 모양이 원형이나 혹은 계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백색이나 혹은 황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단면을 보면 안에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구조물을 보이고 있고요. 옆에 있는 갈색석과 흑색석은 일종의 색소성 담석입니다. 이 갈색석의 경우에는 특히
담도 중간에 세균 감염 혹은 기생충 감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담석이라고 하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흑색색의 경우에는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네. 또 생기는 원인은 주로 그 색소 대사 이상 장애 때문에, 특히나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그 빌루루빈이 파괴되고 많이 쌓이게 되면 흑색색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혈구가 많이 깨지는 혹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흑색색이 생기는 네. 많은 원인 중에 지난번에 하나이기도 제가 합니다. 어디 그 신문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여성들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급하게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한 달에 뭐 10kg 이렇게 뺀다고 해서. 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이 내려갈 때 이렇게 쓸개가 꽉꽉 쫙줘서 배출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체돼 있게 되면은 그것이 굳어져서 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도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돌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으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담석 발생의 원인으로서는 먼저 담즙 성분이 변화돼서 생기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위에 있는 담즙 성분의 변화와 콜레스테롤의 결정화, 그리고 담낭의 기능장애, 이 세 가지가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콜레스테롤,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담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담즙 성분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포화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찌꺼기를 잘 만들 만한 담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또 겁니다.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또 문제가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콜레스테롤 시기와 콜레스테롤 몸 안에 담석이 양이 생기는 많냐 거는 적냐 문제보다는 그것을 농축 결정화시키는 그런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시기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아직까지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 결정화라 그래서 핵을 잘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약물을 쓰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 번째, 담낭의 기능장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금식 상태에서는 담낭, 즉 쓸개 주머니가 부풀어 있으면서 담즙을 담고 있다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쥐어짜서 네. 아래 12지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낭 기능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일부만 쥐어짜고 묵은 쓸개물이 담즙에 고여있는, 이 담낭에 고여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리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찌꺼기를 잘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주 원인이 되겠고요. 기타 다른 원인으로서는 담도 내에 세균 감염, 네. 그리고 나이는 40대에서 50대에서 특별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점 그 빈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대 이하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 이 담석증이지만 80세가 되면 거의 전 인구의 25%가 네. 담석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의 작용도 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특히 콜레스테롤에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도 있는가 하면은 또 분만하고 임신하고 분만하는 동안에는 임신 기간에는 담낭 자체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돌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비만은 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식이 습관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 음식하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거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섬유식으로 만약에 변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복 기간이 길다든가 아니면 급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담낭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담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비만한다든지 여성 호르몬 네, 그런 것과 상당히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군요. 네. 또 기생충 감염하면 간디스토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형적으로 간디스토마의 경우에 특히 황갈석 담석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예방의학과 교수님들께서 역학조사한 논문 보고를 보니까 섬진강변에 사시는 분들 2, 3명 중 한 분이 간디스토마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주로 민물고기를 네네.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간디스토마가 아마 많은 민물고기 것으로 생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또
혹시 하신다면은 구충제를 좀 잘 드시고 네.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간히 구충제를 드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네네.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밥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돌을 씹어서 삼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결석을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슬라이드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담석증을 수술하고 나서 실제 환자분 몸에서 나온 돌을 환자분에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개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돌이 자기 몸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안에서 담고 있다는 것이 환자분들은 믿기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평소에 밥을 먹다가 밥 등을 먹다가 돌을 삼키거나 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돌들이 혹시 몸 안에서 켜켜이 쌓여서 혹시 이 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흔히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담석은 먹어서 쌓인 돌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져서 자라나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담석입니다. 네. 막연한 추측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아까 그 담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돌을 갖고 있고 한다면은 우리 신체에 어떤 증상, 안 좋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담석의 크기는 작게는 2mm에서 3mm, 크게는 거의 계란만한 크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담석은 우리 몸에서 그런 담석을 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담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석과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적게는 30%, 많게는 약 60, 70%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몸에 담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라면은 돌의 크기가 많이 크질 않으면 그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두는 것이 치료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배가 좀 안 좋다 하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배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주로 위장관계 쪽만을 의심해가지고 위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담석으로 의심해봐야 될 어떤 신체적인 증상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석증의 증상이라면 가장 흔한 담석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담도성 통증입니다. 네. 즉, 담도가 경련을 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쓸개 주머니, 즉 담낭 안에 있던 돌이 담낭에 흐르는 담도 길을 일부 막거나 하는 경우에는 담즙의 배출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담낭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심화부, 즉 오목가슴에서부터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우상복부 쪽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 네.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담도성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그 소화불량 증상, 특히나 지방식이 후에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명치끝, 즉 오목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이런 그 담낭 결석이 담낭 담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급성 담낭염입니다. 네. 즉 몸에서 오한이 나고 몸이 덜덜 떨린다든가 발열이 난다든가 혹은 구토나 황달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급성 담낭염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특히 오목가슴 그리고 상복부 쪽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 이 질환이 아니고 대개 생각하는 것은 위장관 장애 혹은 네. 위염이나 위궤양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위내시경만을 시행해보고 단순히 일부 위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장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심화부, 즉 오목가슴 혹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우상복부 쪽에 가끔씩 통증이 있다면은 혹시나 담도계 쪽에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검사, 즉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지방을 먹을 때 통증이 좀 심하군요. 네, 쓸개즙이 그렇습니다. 아마 지방 소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쓸개 주머니가 수축을 해서 쓸개물을 아래로 내려보내게 하는 중요한 자극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중요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옆에 그 췌장 2잔 있습니까? 네, 2자 아래쪽에. 그것도 역시 12장으로 같은 관으로 그 소화액을 분비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돌을 맞게서 같이 염증이 생기면 상당히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급성 담낭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급성 담낭염은 담도 결석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즉, 쓸개 주머니 안에 있던 돌이 밖으로 나오려고 같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목에 탁 걸리거나 해서 전혀 담즙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쓸개 주머니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팽창된 쓸개 주머니, 즉 담낭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급성 담낭염입니다. 네. 증상으로는 우상복 쪽에 극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요. 오한, 즉 덜덜덜 떨리는 추운기가 들게 되고 발열을 한다거나 혹은 일부에서는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 아랫배 쪽에 통증이 심하면서 계란만한 혹이 만져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만성 담낭염이라고 있는데요. 이 만성 담낭염은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과거에 담도성 통증을 느꼈다거나 급성 담낭염이 몇 번 반복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쓸개 주머니 안에서 돌이 쓸개 벽을 자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극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해 가는 경우에는 담낭벽이 일부 두꺼워지고 혹은 일부 석회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낭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쪼그라져 있게 됩니다. 만성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불편감을 있긴 하지만 혹시 혹같이 만져진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은 없는 것이 만성 담낭염의 특징입니다. 네. 또한 담도에서 내려온 길이 말씀하셨듯이 췌장에서 나오는 관과 같은 길을 통해서 12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만약 이 담도의 결석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췌장관까지 같이 맞게 된다면 바로 담석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췌장염의 일부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병원에 이제 아파서 와서 수술하게 된 경우는 대체로 염증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이겠군요. 염증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런 응급실에서 흔히 보는 담석과 관련돼서 응급실에서 보는 경우는 주로 담낭의 급성 담낭염 혹은 네. 만성 담낭염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인병 검진이라고 해서 많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네. 또 종합 검진을 하면서 우연히 증상이 없는 상태의 돌을 발견해서 네. 외래에서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빈도가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건강진단상에서 우연하게 이제 돌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뭐 건강하게 아무 증상 없이 잘 살아왔는데 네. 과연 이것을 뭐 수술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네. 그냥 둬도 괜찮은 것인지 그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담석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종합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담석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이 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침묵하는 담석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담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약 30 내지 5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담낭의 담석이라면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침묵하는 담석의 경우에는 1년, 연간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약 2 내지 3%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항상 주기적인 관찰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주변에 요즘 여름철이고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몸에 돌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맥주를 많이 먹으면은 그게 녹아내린다. 그렇게 해서 맥주를 또 많이 드신 분들 계시거든요.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맥주가 담석을 예방한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담석은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먼저 담석증은 담석이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길 중간에 어디선가 돌이 생기고 그 흐름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담석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흔히들 또
결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신장 결석 혹은 요로 결석하고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신장 결석 혹은 요로 결석이라면 담즙을 만들어내는 담도 기화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즉 신장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주는 길이 바로 요로인데요. 그 중간에 소변을 만드는 그 시스템상에서 돌이 만들어지고 중간에 걸리거나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 혹은 요로결석입니다. 네. 즉 맥주를 마심으로 해서 소변량이 늘게 해서 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장 혹은 요로결석의 경우이지 전혀 다른 통로에 생기는 담석증은 아닌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오히려 색소 담석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마심으로 해서 맥주 등 알코올을 마심으로 해서 오히려 담석증의 빈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맥주가 드시고 싶더라도 담석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그 담석이 있을 때 이제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네. 그 통증이 산통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산통이라면은 아마 뼈를 부러뜨리는 통증보다 더 심하다 그런 네, 얘기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보통 담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나 많은 분들이 네.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네. 전체 국민의 성인의 약 10 내지 5%에서 10% 정도가 담석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두에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담석이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발현 정도도 다릅니다. 즉 담낭, 쓸개 주머니 안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30에서 50%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그 나머지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나머지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1년에 약 2 내지 3%가 된다고 했고요. 네. 5년 정도 기간을 보면은 전체 돌이 있는 분 중에 약 10% 정도가 증상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이 아닌 담도에가 돌이 있는 경우에는 약 50% 이상에서 증상을 나타내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이 일어난다고 하면 산통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석증의 가장 주된 증상은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네. 즉, 이 통증의 부위는 오목가슴, 즉 심우하부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선을 그었을 때 우상복부, 우측 상복부에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통증은 때때로 오른쪽 어깨나 가슴 쪽으로까지 통증이 방사되는 그런 방사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통증의 강도는 일부 꾹 누르는 압박감에서부터 부분적인 포만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무거운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분만통과 같은 산통보다도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약 24시간 정도가 네. 일반적인데요. 1시간 이내의 증상이 쉽게 소실이 된다거나 혹은 24시간 이상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는 담도성 동통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되게 심했다가 어느 정도 좀 깔아앉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통증은 주로 위장관계에서 생기는 산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도성 산통의 경우에는 통증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대개 쓸개 주머니, 즉 담낭에서 생겨있던 돌이 일부 나가면서 담낭 길에 막히게 돼서 담낭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꽉 막히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배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담낭, 쓸개 주머니가 팽창을 해서 생기는 통증이 바로 이 통증입니다. 네. 이 통증은 꼭 오른쪽 윗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깨나 등 쪽으로 방사된다고 했습니다. 과거부터 할머님들이 가슴앓이라고 호칭하는 그런 네네, 병이 그랬었죠. 사실은 바로 이 담도성 동통인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네. 특히 과식을 하거나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는 특히 야시면 밤에 많이 생기는 시간대로 보면은 밤 12시 정도가 많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통증이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그래도 담석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다는 것은 돌의 개수가 좀 적어서 그럽니까? 돌이 아직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체 담석증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30 내지 50%는 증상을 안 가지고 있는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통증을 나타내지 않는 침묵하는 담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담석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1년에 약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한 번이라도 통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화불량이나 혹은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개는 위장장애나 위염, 위궤양으로 생각하고 위내시경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만약에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담낭의 결석, 즉 담도 결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꼭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담도에 의한 통증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고요. 또 담낭 결석을 우연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담낭 결석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의 절반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기를 주로 먹을 때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렇게 체한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한번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아까 정기검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네, 그대로 관찰하고 보는 것이 관찰하고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잘 관찰하고 조심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담낭 담석, 담도 담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네네. 있습니다. 약 80%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체 담석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4F라고 합니다. 네. 즉 여성에서 비만한 경우에 네. 그리고 여러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그리고 40대, 50대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네. 즉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원인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담즙, 즉 쓸개물 내에 콜레스테롤 성분의 부위를 어느 정도 높인다고 그럽니다. 콜레스테롤 배출을 높여서 찌꺼기가 잘 만들 만한 그런 성향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다산인 경우에 어린아이를 많이 출산한 경우에는 임신 분만할 때 배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특히 쓸개 주머니에 배출 장애 때문에 네. 찌꺼기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대, 50대를 경계로 해서 특히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이 되어 있고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비만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콜레스테롤 담석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만약에 담석증이 있는 분이라면 그 2세에서는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는 약 2배에서 4배 정도 담석증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해당되는 분들은 고이온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만한 여성들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날씬하고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담석은 전체 인구의 5 내지 10%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은 질환이고요. 나이로 보면 20세 이하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를 점점 먹음으로 해서 그 빈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30세 이하에서는 3% 이내의 빈도를 보이지만 80세가 되면 약 25%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남성에서 없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환자 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절대로 안심하는 그런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담석, 다시 말해서 쓸개에 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네. 그 신장, 네네. 또 요관, 그런 쪽에 생기는 그런 신장 결석,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또 어떤 또 다른 곳에도 돌이 생기는지 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흔히 말하는 결석이라면, 즉 요로 결석이라면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주로 신장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다 중간에 걸려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률이 약 3만여 명이 새로 발생한다고 그러고요. 네. 남자에서 여자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인체가 만성적으로 탈수 증상이 있어서 소변량이 줄거나 하는 경우에 특히 칼슘 성분들이 많이 뭉쳐져서 그렇게 결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는 옆구리 통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 부위도 어느 정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옆구리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특히 아래쪽 하부 요로 쪽에 막혔을 경우에는 아래 회음부까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크기가 약 1cm 이하인 경우에는 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수분을 섭취함으로 해서 소변의 양을 늘려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과거에는 주로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해서 충격파를 밖에서 때려서 바로 피부에 밀착시켜서 때려서 그 돌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해서 그 돌을 깨뜨려 가지고 소변으로 잘 빠져나오게 하는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소변을 보실 때 혈뇨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옆구리 통증이 극심하게 온다거나 소변에서 혈뇨가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장내과나 혹은 비뇨기과에서 요로 촬영이나 혹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돌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습니까? 아주 희귀한 경우들은 희귀한 경우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많은 것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담석과 신장 결석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것은 주로 외분비선, 밖으로 분비하는 선에는 어느 곳이나 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 내에 돌이 생기는 췌장 결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침샘이 밖으로 배출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에, 침샘이 저류된 경우에는 역시 침샘에서도 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분비선에 주로 가끔씩 희귀한 돌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담석하고 신장결석이 대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결석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네. 실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건강상으로 볼 때도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꼭 뭐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단법이 상당히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대개 담석증은 전형적인 증상이나 소견을 나타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증상, 침무 가는 담석의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별 증상이 없이 우연히 검사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오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세하게 병력을 듣고 이학적 검사를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특수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담낭 조형법을 사용하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초음파 검사법이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담낭 당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 방법이 1차적 검사를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손으로 만져도 직접 만져집니까? 급성 담낭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담낭이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상복부 쪽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압통이라고 눌러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지금 초음파 확인하는 검사하고 것입니다.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부 필요한 경우에는 복부 CT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음파 진단은 담낭 속의 담석뿐만 아니라 총수담관의 담석 그리고 간 내 담석증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요. 약 1, 20분이면 진단이 가능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사가 끝난 다음에 환자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초음파 사진, CT 사진을 넣고 환자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담석증은 대부분 염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황달을 일부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혈액에 의한 간 기능 검사법도 필히 해봐야 할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음파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자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로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담낭 담석, 그 담도 결석의 경우에 일반 엑스레이에서 사진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반대로 약 90%에서 일반 엑스레이에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우측 상복부 쪽에 간 안에 바로 이 부위가 쓸개 주머니, 즉 담낭 내에 결석이 생겨 있는 것이 사진에서 보이는 하얗게 상태입니다.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것은 초음파상으로
담낭이 있고 담낭 내에 있는 담석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즉 담낭이 확장돼 있고 이 담석 뒤로는 짙게 그림자가 치는 네. 음영이 치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간 바로 밑에 담낭 즉 쓸개 주머니가 있고 네. 쓸개 주머니 내에 여러 개의 작은 담낭 결색에 의해서 역시 돌은 하얗게 보이는군요. 네, 하얗게 보이고 뒤쪽으로 그림자가 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CT 사진을 참고로 한다고 했는데요. 간 밑에 보이는 이 담낭이 보이고 담낭에서 특히 아래쪽으로 고여있는 담낭의 결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의 경우에는 담낭의 결석뿐만 아니라 담도 즉 쓸개물 내려오는 길에 돌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즉 췌장 두부 쪽에 쓸개물 내려오는 길 마지막 총수담관 원위부에 담석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저렇게 해서 보통 초음파라든지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될 텐데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네. 이렇게 돌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대로 치료를 않고 방치해 두면은 어떨 것인가, 네. 치료를 꼭 받아야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담석은 한번 생기게 되면 저절로 소실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증상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담석이 있는 환자 중에서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내는 경우도 약 30 내지 50%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약 2 내지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약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 없이 그대로 그 담석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었던 경우나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침묵하는 담석의 경우라면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통 꼭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돌을 제거해야 될 텐데 그때 그 쓸개를 떼어낸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반드시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 담석을 침묵하는 담석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이 침묵하는 담석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치료 방향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통증이 없었던 경우에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면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었던 경우거나 혹은 오목가슴이나 우측 상복부 통증이 가끔씩 있어서 위장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35세 이하의 젊은 분들의 경우에 담석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시간적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돌의 크기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담낭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담낭에 폴립이 같이 있다거나 즉 용종이라고 하는 폴립이 같이 있다거나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낭뿐만 아니라 담도에도 결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은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담낭염이나 혹은 담낭 괴사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담낭 결석이 있다면 예방적인 목적으로라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담낭을 절제한다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담낭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그냥 돌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돌만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쓸개물 담즙 자체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원래 높아 있는 분들. 네. 첫째. 두 번째는 담즙을 배출하는 담낭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쓸개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돌만을 제거를 하고 다시 담낭을 꼬매는 수술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초음파가 널리 보급되면서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았더니 결국 원인 중에서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 네. 즉 콜레스테롤의 성분이 줄어들 만한 원인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네. 또 담낭을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해서 다시 꿈에 그 봉합을 한 경우에는 담낭 기능 자체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돌이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술적인 방법으로 돌만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준비된 슬라이드로 일반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먼저 용해요법과 체외 충격파 쇠속술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용해요법은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이면서 그 크기가 5mm 이하로 작은 경우에 한번 시행을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이라면 즉 약물을 투여해서 그 돌을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네. 즉 약은 뭐 우르소 데오시콜릭 애시드라는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약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그 돌을 녹여내는 치료 방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재발률이 약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약 30에서 50% 이상 재발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로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있는데요. 성공률은 약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장 결석의 경우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장 결석과 담낭 결석의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따른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장의 경우에는 배 안에 복강 내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사실은 복강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등 쪽에 옆구리에 고정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작은 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충격파를 때렸을 때 어느 정도 깨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 담낭의 경우에는 간 바로 밑에 달려있는 기관이고 호흡을 할 때마다 약 3 내지 5cm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석의 체외 충격파를 때린다고 해서 돌이 깨지는 빈도가 첫째 작고 네. 두 번째는 신장 결석의 요로 결석의 경우에는 그 돌이 결국 씻겨져 나오기 위해서는 소변량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네. 소변량을 늘리는 것은 수분 섭취를 함으로써 소변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담석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은 담즙 분비 자체를 늘려서 씻겨져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방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쇠석술도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즉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용해요법이나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굳이 못할 만한 그런 전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만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원칙은 담낭 자체를 절제해 내는 것이 수술적인 치료의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배를 개복을 해서 개복 수술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배에 작은 구멍만을 뚫고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을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강경화에서 담낭 절제술이 보급된 이후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술하면은 여러 가지 뭐 많이 걱정이 되십니다. 뭐 네. 동적 문제나 또 입원해야 될 문제, 또 경제적 부담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아까 그 용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면 어쩔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해제를 이용해서 약물요법을 이용해서 담석을 녹여내는 치료의 방법의 경우에는 그 치료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들이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 비용을 웃돌게 됩니다. 네. 또한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률이 문제가 됩니다. 즉 1년 내에 약 20 내지 30%가 재발을 할 수가 있고요. 약 7년 후에는 50% 정도가 재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술적인 치료를 두려워하고 또 담낭, 쓸개 자체가 제거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담낭이 제거된다고 해서 소화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보편화되어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강경이 보급된 이후에는 하나의 치료 방법에 최선의 치료 방법이 바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개복해서 이제 뭐 쓸개를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겠군요. 원장님 일단 수술하면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옛날 개복 수술과는 달리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흉터도 적고 효과도 좋고 입원도 안 해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내시경 수술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1987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시술되어진 이래로 이 수식의 장점, 즉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수술 상처가 적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정상 생활나의 복귀가 빠릅니다. 네. 그런 장점 때문에 급속히 확산돼서 현재는 담낭 담석의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 표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담낭을 절제할 때 복부를 절개해서 개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복강경을 이용해서 담낭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약 5 내지 10mm 직경의 구멍 서너 개를 통해서 복강경과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담낭을 절제해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과거 개복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에 3, 4일간의 짧은 입원 기간과 짧은 회복 기간 그리고 적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저렇게 뚫어서 지금 거기에 카메라까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수술 그렇습니다. 도구까지. 네. 네. 카메라와 수술 도구용 구멍이 약 3개 두 정도, 개밖에 뚫지 않는군요. 3개 정도 뚫리게 됩니다. 네네. 양손으로 수술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용 구멍 하나, 양쪽에 수술 기구용이 각각 하나씩 3개가 뚫리게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수술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배 안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을 하고 배를 네. 불리고 수술을 그래서 진행하게 이제 됩니다.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직접 보셨습니다만은 이런 수술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담낭의 담석 때문에 오른쪽 우배에 통증이 있다거나 소화불량이 또 지속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담낭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돌의 크기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담낭암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35세 이하의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이 길고 또 돌이 점점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폴립이 같이 있다거나 벽이 두꺼워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라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모든 질환은 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담석도 예방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하는데 좋은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실제로 특별한 담석의 예방법은 없습니다. 네. 신장결석은 칼슘 성분과 다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칼슘 섭취를 줄이면 신장결석의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담낭결석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흔한 담석의 종류가 콜레스테롤 담석이긴 하지만은 콜레스테롤 시기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도 않습니다. 특정 음식과 담석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식이섬유가 적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담석의 빈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즉 골고루 적당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비만을 막고 과음 과식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빼는 경우에는 담낭 쓸개 주머니에 배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네. 담석이 잘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기생충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또 날 음식을 피하시고 또 가끔씩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CT병원 외과 전문의이신 배문호 원장님과 함께 담석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담석증 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담석증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담석을 가지고 있다 하고는 있는 그런 사실을 잊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추적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과음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증상이 있는 담석증의 경우에는
수술 방법 중에서도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담석은 그 위치 때문에 대개 오목가슴, 심화부나 혹은 우상복부의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염이나 위궤양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고 위장약만 복용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혹시나 하는 담석증에 대한 검사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 정기적인 검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인구의 10%에서 발생되며 특히 40대 이상 중년의 여성분들에게서 주로 발생되는 담석증.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간단한 초음파 검사와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부담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혹시 담석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울수록 가을은 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신철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